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예술 수업, 지은이 오종우, 펴낸 곳은 어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뭘까요? 예술?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술 같은 소리 하네. 정말 그럴까요? 예술이라는 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음악, 문학, 그림, 영화 등 예술의 범주는 넓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전철을 타고 가는 길에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음악 한 곡, 자기 전 펼쳐든 책 속에서 주인공과 함께 느끼는 공감과 위로, 넷플릭스에서 즐기는 짜릿한 영화, 그 여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한 사치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저자는 예술이란 정해진 규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대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준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상과 타성에 젖은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면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 예술 수업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도스토옙스키, 샤갈, 안톤 체호프 같은 천재들의 작품과 삶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추상적인 질문 대신에 예술이 무엇을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이 책 속에서 펼쳐지는 9번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독자들은 예술적인 상상력과 삶의 창조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깨닫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아보고 만들고 내 삶 속에서 창조적인 순간을 마주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적어도 예술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더해줄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작나무 예술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극장을 나섰는데 거리의 풍경이 달라진 적이 있을 겁니다. 한 곡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색깔이 변한 적도 있을 겁니다. 미술관에서 그림 한 점에 이끌려 한동안 바라보았던 감흥은 긴 여운을 남기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은 청중이 환호하며 연주자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내는 장면을 이 책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울린 연주자들과 그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거죠. 감동적인 연극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한참 동안 박수를 치며 배우들을 무대로 다시 불러냅니다. 문학작품은 또 어떤가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걸작은 몇 날을 빠져들어야 다 읽어낼 수 있는 장편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자신의 현실이 다시 보입니다. 예술 작품에 흠뻑 젖는 일, 참으로 귀한 경험이죠. 어느 봄날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색소폰 사중주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카페 1930년을 연주했지요. 탱고의 역사 2악장에 카페 193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 연주는 각기 다른 선율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서로 스며들고
이질적인 악기의 음색들이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술작품이 주는 울림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푸시킨이 쓴 시인데 작가는 몰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은 믿어라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법, 현재는 우울한 법. 모든 건 순간이고 모든 건 지나가니. 그래도 지나간 건 훗날 소중하리니. 고도의 메타포가 없어 까다롭지 않고 평이한 시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전 문학처럼 자주 애송되고 있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 옆에 전방에서도, 변두리 이발소에서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일 텐데 시를 보면 또 그만큼 사는 일이 고달팠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달프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견디면 기쁜 미래가 올 거라고 읽히면서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현실의 고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 막연히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그 밝은 미래가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이 시는 즉각 현재와 미래로 대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독되는 것인데 한번 잘 살펴봅시다. 현재에 걸리는 어휘는 삶, 속이다, 슬프다, 노하다, 순간, 지나가다, 소중하다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는 어휘는 기쁨의 날, 오다입니다. 풀어 말하면 현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우리를 속여서 슬프게 하고 때로는 노하게 하지만 순간으로 곧 지나간다. 반면 미래는 기쁨의 날로 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읽히는 이 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하는 현재에 소중하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속이고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니 엄청난 패러독스입니다. 이 역설은 시의 마지막 두 행에서 해결됩니다. 모든 건 순간이고 모든 건 지나가니 그래도 지나간 건 훗날 소중하리니. 마지막 두 행에서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 현재와 미래가 이 시에서 단절된 채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연속적인 것이죠. 그렇게 두 행에서 미래는 현재로 혼합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듯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에 걸렸던 기쁨의 날은 현재로 귀속됩니다. 이 시는 결국 현재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자면 현재는 우리를 속이고 슬프게 하고 때로는 노하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며 따라서 소중하고 또한 그래서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요컨대 현재는 슬프더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야 기쁨도 맞을 수 있습니다. 시는 거듭해서 지금의 현실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어느 예술작품이나 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예술에는 낭만적인 성격이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가 불만족스럽다며 무조건 꿈으로 도피하자고 하는 작품은 좋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예술의 가면을 쓴 허상이기도 합니다. 도피, 비현실, 탈현실은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망상만 안겨주니까요. 그렇다면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꿈의 실현, 풀어 말해서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실을 꿈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몽상이나 망상입니다. 꿈을 현실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실현됩니다. 현실에서 열매 맺는다라는 실현이라는 말 그대로 꿈이 현실에서 열매 맺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20세기 중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사뮤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가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해 이 희곡이 전국을 찔렀기 때문일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꿈의 상실에 가져다준 허망함 같은 것 말이죠. 절망, 오래된 꿈의 다른 이름. 베게트가 쓴 이막극 고도를 기다리면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뜻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의 헛소리만을 3시간 넘게 남발하는 길고 황당한 작품입니다. 조리에 맞는 말도 행동도 없어서 부조리극이라고 일컫죠. 그렇게 허무하리만치 싱거운 연극이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또 고전으로 남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그나마 정리해 볼 수 있다면 두 인물,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연극 전체에 걸쳐 고도라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 무심코 아무 일이나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짓거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도가 언제 오냐고 묻죠. 에스트라공, 이제 뭘 하지?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려야지. 에스트라공, 아, 그렇지. 닭다리를 뜯기도 하고 구두를 벗어 그 안에 뭐라도 있지 않나 흔들어 보기도 하며 부산을 떨다가 그들은 또 중얼거립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하루를 넘기고 또 막연하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들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에스트라공,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블라디미르, 고도를 기다리고 있잖아. 에스트라공, 아, 그렇지. 오랫동안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지만 고도는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등장하지도 않는 고도가 차츰 무대를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없는 존재가 무대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연극이 끝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트라공, 안 왔어? 블라디미르, 안 왔어. 에스트라공, 이제는 너무 늦었군. 그처럼 고도는 끝내오지 않습니다. 그런 뒤 관객들은 두 인물,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보다 더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이때의 상실감은 고도가 부재하면서도 무대를 꽉 채웠기 때문에 더 엄청납니다. 이 연극의 무대에는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마치 황량한 세상 아무 곳이나 뜻하는 듯이 말이죠. 이 작품에서 고도는 특정한 인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신일 수도, 희망일 수도, 자유나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도를 꿈이라고 불러볼까요? 지금 없기 때문에 꿈이라 불리는 그것. 그러면 이렇게 취한됩니다. 너의 꿈은 언제 오니?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지. 멋진 꿈이니까. 그래, 올 거야.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니? 곧 이루어지겠지 뭐. 아, 그렇지. 그러한 꿈은 고달픈 현실을 달래며 그 현실을 가득 채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내 오지 않는 꿈은 현실을 점점 잿빛으로 물들입니다. 기대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낙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막이 내릴 즈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꿈,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제는 너무 늦었군. 꿈으로 가득 찬 인생의 마지막을 절망이 장식하는 셈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두 인물이 고도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끝나는 1막과 2막의 마지막에 이러한 점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차이는 단지 같은 말을 서로 바꿔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에스트라공, 갈까? 블라디미르, 그래, 가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1막 마지막. 블라디미르, 갈까? 에스트라공, 그래, 가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2막 마지막. 살아가면서 꿈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막연한 꿈은 희망을 안겨주기보다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은 꿈의 반대말이 아니니까요. 오래된 꿈이 절망입니다. 고달픈 현실을 탓하며 막연하게 꿈만 꾸던 사람들에게 고도를 기다리면은 무의미한 부조리극이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현실극인 셈입니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에 태어나 1985년까지 거의 100년을 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줄기차게 그린 화가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그가 살았던 시기는 각종 예술 경향들이 유파를 형성해 다양성을 화려하게 뽐내며 미술계를 이끌었죠.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표현주의, 큐비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등. 뛰어난 예술가들은 여러 유파를 거치면서 각종 실험을 통해 지적인 기교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샤갈은 격동하는 이 시기에 여러 예술 경향을 조금도 기웃거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의 정서를 담아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편의 정서를 담은 그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 샤갈을 오히려 독특한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할이니 도식이니 하는 어떠한 지적 기교도 없이 사실적이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한 그림들은 한눈에 샤갈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가 벽화를 그리든 성경을 모티브로 한 연작을 그리든 언제나 샤갈의 그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꼽으며 샤갈의 개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샤갈의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속성을 우리는 그의 자화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7개인 자화상은 많은 사람들이 샤갈을 사랑하는 이유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덤으로 그가 장수한 까닭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샤갈이 평생에 걸쳐 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림에서 화가의 시선을 봅니다. 거기에 그려진 사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바라본 화가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그려진 대상이 진귀해서 접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풍경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자주 봐왔던 것일수록 화가의 시선을 알아차리기 좋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것과는 다른 화가의 시선을 얼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술가의 새로운 시선을 느끼고 나서 다시 그 대상을 보면 없는 줄 알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지 샤갈에게 묻는다면 그림이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샤갈의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7개인 자화상에서 샤갈은 손가락이 7개로 보일 만큼 그림을 그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자화상 안에 그가 그리는 것은 농부가 소를 몰고 교회당에 있는 농촌 풍경입니다. 그 그림 위로 샤갈의 머릿속인 듯 농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입니다. 지금 샤갈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것은 고향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바인데 만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서 그리워하고 있다면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보다 그리운 그나 그녀가 더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리운 대상은 현재 그저 보이는 대상들보다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샤갈이 자화상에 그린 것은 그리움입니다. 샤갈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꿈속에서 선명한 색채로 유동하지요. 샤갈은 고향 비텝스크를 떠나 파리로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그는 러시아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지낼 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풍경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7개인 자화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나중에 그는 파리를 떠나 뉴욕을 거쳐 생폴드방스에 정착하는데 이때 그가 그린 것은 에펠탑이 있는 파리의 풍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리움을 그린 거죠. 그리움을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샤갈은 첫 번째 아내 벨라를 끔찍이도 사랑했으며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벨라가 죽자 샤갈은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 바바를 만나 활기를 되찾고 또 30여 년을 그녀와 살았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사랑은 샤갈이 10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샤갈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 사랑이 뭔지 말하기 어렵다고. 진정한 사랑이란 왜 사랑하는지 그 까닭은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 많은 이유를 만든다고. 사랑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술을 무용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이 밥 먹여주냐 라는 질문은 예술에 대해서 가장 흔히 던지는 냉소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이냐고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두 배우의 반복적인 대화가 참 무의미해 보였어요. 근데 그 반복 속에 절망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꿈만 꾸는 상태가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이 작품은 단순히 부조리가 아니라 충격적인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어요. 예술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삶과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은 단 하나의 길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샤갈이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방식과 림테주 시인이 어머니의 편지에서처럼 시로 써내려고 한 그 그리움의 방식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같은 감정을 전합니다. 또한 때때로 체호프의 소설은 결코 종결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고는 하는데요. 이 열린 결말은 독자에게 답을 던져주는 대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끝없이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명쾌한 결론을 원하지만 솔직히 삶이 어떻게 명쾌한 결론이 있나요? 늘 언제나 열린 결말로 남아있지요. 오늘 낭독해드리진 못했지만 단편소설 작가 그 안톤 체호프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체호프가 말하는 그 오픈 엔딩은 단순히 문학적인 기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남기기 위한 장치였다고 봤어요. 닫힌 결말이 마음이 편하기는 해요. 한 가지의 주제나 교훈을 명쾌하게 던져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답을 내려버린다면 우리의 사고는 거기에서 정지되고 맙니다. 그런데 열린 결말은 우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지요. 이것이 답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모호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산되고 그것이 예술의 가치가 된다고요. 개를 다리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그 소설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도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석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의 권태를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술은 각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예술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예술가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더 깊이 사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작품 속에 담습니다. 이를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술을 가깝게 해야 될까요? 예술은 우리가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예술은 삶의 문제에 대한 언제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책의 저자는 끝없이 말을 겁니다. 예술은 무용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현실을 넘어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요. 삶의 결말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술은 그 열린 결말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생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입니다.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urry now, should have been done by now. Seems we're running late. Let's put the food on the table, fast as we're able. Guests are coming at 8. When we're caught in the Christmas rush, it's so easy to lose touch with the true meaning of things and what really matters. Just look up in the December night. There is one star shining bright. It shines on one and all. Shine on, Christmas star. Shine on. Simmer down, pass a big smile around. Now that everything is gold, the children hunker down to see what's hidden beneath the Christmas tree. Look but not touch, they're told. When we're caught in the Christmas rush, it's so easy to lose touch with the
of things and what really matters. Just look up in the December night. There is one star shining bright. It shines on one and all. Shine on, Christmas star. Shine on, Christmas star. Shine on. Look up in the December night. There is one star shining bright. It shines on one and all. On this cold December night, there is one star shining bright, and it shines for you and me. Shine on, Christmas star. Shine on, Christmas star. Shine